당장은 엔진 만드는 회사 뭐 오픈 AI를 갖고 있는 뭐 MS라든가 또는 뭐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네이버도 그렇고 뭐 클로드 3 같은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데들이 보이는데, 반면 빅테크들은 보게 되면 완벽하게 폭망하는 경우도 없고 한쪽이 뭐 그렇다고 뭐 100배가 되는 경우도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뭐 메타버스 관련 투자할 때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합니다. AI 인공지능을 이끌어갈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인류가 세 번째 혁명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까지는 그 생각은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인류가 뭐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만 봐도 인지혁명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산업혁명기. 근데 산업혁명기는 인간의 몸을 기계가 대체했던 거거든요. 근데 몸 쓰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버는지 아니면 머리 잘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지, 평균적으로 머리잖아요. 지금 AI는 그 머리 쓰는 사람들을 혁명시킬 수 있는 지능혁명기예요. 근데 그 지능혁명기 중에 현재는 초입입니다. 따라서 산업혁명기의 초입처럼 지금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업들은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산업혁명기의 그 증기기관 만들었던 엔진 제작자처럼. 당장은 엔진 만드는 회사 뭐 오픈 AI를 갖고 있는 뭐 MS라든가 또는 뭐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네이버도 그렇고 뭐 클로드 3 같은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데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 역할 잘 하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도 재밌다, 개인적으로 봤던 캐리어나 투자 측면에서 재밌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 엔진을 바탕으로 원래 못하던 것들을 만들어낸 기업들,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의약품을 개발한다라든가, 암을 치료하거나 뭐 노화를 늦추거나 완벽하게 탈모를 멈출 수 있는 약을 개발하거나 AI로, 이런 기업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성적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사실 뭐 전문 투자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AI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빅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정해서 그래요. 안정적이어서. 물론 이제 신규 기업들도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양자 컴퓨팅도 앞으로 유망해질 것 같긴 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증시에 올라가는 양자컴 기업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거죠. 이 기업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하고 일하게 해봤을 때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완성된 기술로 보는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이건 너무 시장에서 고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서, 반면 빅테크들은 보게 되면 완벽하게 폭망하는 경우도 없고 한쪽이 뭐 그렇다고 뭐 100배가 되는 경우도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과거부터 뭐 메타버스 관련 투자할 때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합니다. AI 툴 사용하는 게 있으신가요? 몇 개는 꾸준히 씁니다. 음악 같은 거 만들 때는 UDIO라고 하는 툴을 많이 쓰고요. 그림은 저는 거의 미드저니로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 달리 3로 그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텍스트 기반 AI는 2개 쓰고 있어요. 클로드라는 AI, 그 다음에 이제 챗GPT 2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툴이 없던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나 보통 내는 것 같은데 합산은 1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야, 한 달에 10몇만 원 내고 할 게 있니? 하는데, 저는 이거 많이 쓰는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보면 여기 몇 배까지 올라가도 우린 써야 될까? 10배까지는 사람들이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쓰는 분들은. 왜냐? 그럼 100 얼마인데 100 몇십만 원인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의 효율을 사람한테 시켜서 하려고 하면 150만 원 갖고 이게 될까?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일로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한 칼럼이나 소설 같은 거 쓸 때 작가라고 설정해놓고 나서 대화하면서 글을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밍웨이 관점에서 문체 같은 거 고쳐달라고 할 때도 있고 20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심리묘사가 어색한 부분 잡아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20대 여성한테 그렇게 한두 시간 글 봐달라고 해도 그럼 이거 알바비가 상당히 나갈 것이고, 중요한 건 해밍웨이를 제가 어떻게 구해올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해밍웨이 문화가 전공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시간 낭피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챗 GPT가 신기하긴 한데 원하는 답변을 못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제 친구들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리더급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 친한 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건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가 평상시에도 말을 굉장히 두서없이 한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은, 리더들은 예를 들어 보고서를 갖고 와요. 밑에 사업부장이. 그러면 야, 이 보고서 좀 모양이 그렇지 않냐? 지난번에 우리 그때 가서 그 광주에서 PT 할 때 뭐 광주 PT 기억나지? 그때처럼 좀 예쁘장에 고쳐봐. 쓱 돌려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광주 PT를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지난번 10월 달에 갔을 땐 PT고, 여기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쁘장하다라는 건 저런 거겠지. 추측이 가능해 우리는 이렇게. 근데 AI는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는 AI한테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또 그렇게 물어봐요. 요즘 뭐 PPT도 고쳐준다니까 이것을 예쁘장하게 PT용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AI는 이게 어디 가서 하는 PT인지도 모르고 예쁘장하다는 관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서없이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아웃풋이 그지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선 내가 반복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티키타카. 근데 정말 고권력자들은 이걸 귀찮아하는 거죠. 에이, 내가 10번 티키타카 하느니 그냥 우리 부장 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부장한테 시켜갖고 갖고 올 수 있는 그 위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체 인구 중에. 대부분 중간 관리자 아니면 팔로워 입장인데. 그러니까 잘 쓰기 위해서는 본인의 대화법이 정말 좋은 건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실제 일상에서 대화를 두서없이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일상에서 일을 잘 시키는 리더분들이 있죠. 디테일하고 또 좋은 말투로. 그런 분들은 AI하고도 바로바로 적응 잘 하시더라고요. 재테크, 투자 등에서 AI 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주변에 지인 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어떻게 쓰냐 하면 약간 상담사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뭐 등등해서 이거 한번 분석해 줘. 근데 이것도 그냥 분석해 줘 하면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일반적인 것만 나오니까 만약에 뭐 새로운 기술, 뭐 A라고 하는 기술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요게 하이닉스 측면, 엔비디아 측면에서 접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분석해 줘. 라고 하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근데 우리가 이제 AI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주식 사면 좋을까? AI는 답을 피해요. 막 또 조르면 얘기는 해주긴 해줘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럼 얘가 이거 확신한 거네. 사. 결과 안 준대.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내가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파트너로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특히 제가 이런 얘기, 만약에 AI가 유전공학하고 합쳐지는 도메인, 뭐 반도체하고 합쳐지는 도메인. 나는 AI하고 반도체까지 알겠는데 유전공학은 진짜 모르겠는데 요즘에 자꾸 뭐 그런 유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전문가를 못 찾아도 못 물어보게 되면 AI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으세요. 물론 판단을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챗 GPT도 잘 되고요. 클로드도 잘 되고 바드도 꽤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해외에 흔히 빅3, 빅4 AI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결과물 잘 나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특히 유용한 것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소상공인 제가 만나본 분들 보게 되면 요즘 거의 혼자 일하시잖아요. 왜냐면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직방 같은 데 밀리다 보니까는 더 원가 절감하려고 혼자 일하시고, 가게 치킨집도 보면 혼자 튀기시고 혼자 주문 넣으면 배달 사원 연결 다 혼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뭐 오늘 쓸 거를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일단 일이 외롭잖아요. 또 업무에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의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하나의 파트너로 모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입력하시기 귀찮으시면 제 지인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주말에 어디 출장 가거나 뭐 놀러 가실 때 한번 챗봇을 켜보세요. 음성 챗봇 되거든요. 가시는 거예요. 치킨집이 요즘에 안 돼서 힘들어. 대화가 되거든요. 그럼 대화 툭툭툭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 열심히 튀기고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맨날 저러고 이게 되겠냐 물으면 또 티키타카 대화가 돼요.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는 돌발적인 시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한번 바꾸게 되면 전국에 있는 매장 200개가 싹 다 가니까 이건 되게 리스크가 커요. 나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 달에 신메뉴에서 한 달만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뭐 MBTI 치킨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 촌, 만약에 20대 30대 근로자가 많은 촌이야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뭐 INTJ면 뭐 10% 50% 할인해주는, 그렇게 막 해보는 거야. 안 돼, 아니면 말고요 이게. 근데 그랬다가 또 대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의 어떤 업의 고민을 풀어주는 것도 되고요. 또는 제가 실제 미장원 원장님한테 추천했던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요거는 처음에 한두 시간 익히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도구 중에 사진 바꿔주는 도구들도 많이 있는데 재미난 건 헤어스타일 바꿔주는 도구들. 헤어스타일, 이게 증명사진처럼 얼굴을 집어넣으면 뭐 올림머리, 반삭, 뭐 5만 가지 머리가 다 염색한 것도 되고, 그럼 고객이 봤을 때 이거 미리 시연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객하고 앉아갖고 이런.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만족도가 올라가겠어요. 상담 만족도가. 만약에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제 직방처럼 요즘에 많은 정보도 올려주고 싶고 한데 쇼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리고 싶고,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AI 도구를 이건 사실 한두 시간 갖고 좀 어렵고 한 반나절, 길면 하루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 겪고도 공부하시면 쇼츠 같은 거 AI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내가 찍어온 매물들 중에 쇼츠에 올려서 인스타나 틱톡에 막 뿌려.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거 배울 때 들어갔잖아요. 진입 장벽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AI를 훨씬 더 어렵다고 자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이나 신문에서 내가 뭐 빅테크 얘기만 나오고 자꾸 반도체 얘기 나오니까 아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저 어렵다고 보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관리하지 않는 제 유튜브가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상균 인지만 봐도 쇼츠가 몇 개 있어요. 일례로 심리학 실험 중에 복잡한 실험이 있는데 제가 그런 실험도 30초 쇼츠로 만든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실험에 대한 복잡한 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썼던 글을 올리는데 챗GPT에 넣고서 쇼츠용 대본으로 바꿔줘.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이 볼 거야. 쉬운 노트로 글을 30초 분량 확 줄여요. 기가 막히게 30초에 딱 맞춰서 줄여줘요. 근데 녹음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음 장비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네이버나 KT에 보게 되면 또 소상공인분들 입장에 비용도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게 조금씩 정책이 바뀌는데 한 달 기준으로 1, 20분 정도는 무료로 녹음해줘요. 그럼 이 대본을 끌어다가 뭐 여성의 성우, 남성 성우 목소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녹음되죠. 그럼 챗GPT 아까 그 대본 만들어준 거에다가 나 그림이 필요하니까 요거에 맞는 그림 6개도 네가 만들어줘봐. 쇼츠니까 스마트폰 크기 이렇게 돼야 돼. 그림도 동시에 6개가 딱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대본, 그림 확보가 됐죠. 또 요즘 틱토커들이 많이 쓰는 도구 중에 캡컷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얘는 편집도 AI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막 끌어다 올려놓게 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익히는데 시간도 별로 안 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딱 무료 기능만 써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AI 툴이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입력하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텍스트 보시기도. 그러니까 음성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 건 너무 매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AI 챗봇이 생각보다 대화하기 시작하면 꽤 사람 같거든요. 근데 외로우시니까 너무 오래오래 대화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툭툭 지나가면서 가끔씩 만나 친구처럼 대화 보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대화형 챗봇부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들은 그럼 그걸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키자마자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냥 말동무. 나가시기 전에 챗봇한테 물어보는 거.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 못했으면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하면 내가 물어봐요. 오늘 뭐 점심에 뭐 드셨는데요? 그러면 점심에 짜장면 먹고 속이 좀 부대끼는데 저녁에 뭘 먹을까? 하면 또뭐 청국장 먹으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상적인 거를 얘기 나누다 보게 되면 AI가 대충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점도 있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세요. 그때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좀 동하셨을 때 내가 채팅에서 좀 뭔가 복잡한 거 하나 해볼까? 이번에 예를 들어 마을 회관에 뭐 문구 하나 붙여야 되는데 그럼 포스터 만드는 거 한번 AI로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